안녕하세요. 어바야 파트너인 콜게이트에서 서비스 사업팀을 맡고 있는 허승혁 상무입니다. 이 시간에는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디지털 ARS 벤치마킹 성공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발표에 등장하는 모든 사례와 예시들은 전부 콜게이트의 고객사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발표에는 저희 콜게이트 솔루션의 구성도나 제품 소개 자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귀한 시간을 내어서 시청하고 계신 만큼 다 보시고 나면 정말 유익한 세션이었다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콜게이트는 2012년부터 만 10년째 어바이어의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바이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통해서 어바이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고객사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지금은 너무나 유명해진 리처드 탈러 교수의 넛지론을 가지고 2012년에 세미나를 진행했었고요. 2014년에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의 이론을 바탕으로 콜센터 무인 상담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2016년에는 맷 데이먼 주연의 영화 마션의 내용을 가지고 보이는 ARS를 왜 도입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2018년에는 P&G사의 마케팅 사례를 가지고 허브 채널 전략에 대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어바이어 행사에서는 단순히 저희 콜게이트의 제품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트렌드에는 고객사 담당자 여러분들께 어떤 새로운 정보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알리바바의 마윈 전 회장의 이야기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윈 회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폭풍이 불면 돼지도 날 수 있다. 그러나 폭풍이 잦아들면 돼지는 떨어진다. 폭풍이 불고 있어요. 창문 밖을 봤더니 돼지가 빨간 보자기를 메고서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돼지는 빨간 보자기를 매서 날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폭풍이 불어서 날고 있는 걸까요? 네, 폭풍이 불어서 날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숙하기 때문에 이 돼지가 빨간 보자기 때문에 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빨간 보자기만 매면 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인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의 힘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하고 무조건 할 수 있어, 무조건 돼 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솔루션만 도입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라고 말해요. 경쟁사도 이 솔루션 도입했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도입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 당신은 날 수 있습니다. 이 빨간 보자기만 매면 무조건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얘기예요. 날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우리가 빨간 보자기를 맸기 때문에 날 수 있게 된 건지 아니면 여전히 폭풍이 불고 있어서 운 좋게 날게 된 건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벤치마킹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뭘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나도 한번 따라 해봐야겠다. 그걸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벤치마킹의 장점은 시행착오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회사의 성공 경험을 효율적으로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벤치마킹은 장점만 있을까요? 스탠포드대 명예교수인 제임스 마치 교수는 벤치마킹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우량 기업들의 겉으로 보이는 요소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성과나 경쟁력과 상관없는 엉뚱한 요소들만 모방을 하다가 귀중한 자원과 노력을 낭비하는 미신적인 학습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걸 디지털 ARS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디지털 ARS가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아무 개념도 없이 벤치마킹 하는 게 가능할까요?
칸트는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관찰은 맹목이다, 블라인드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개념에 대한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벤치마킹을 해봤자 대상의 핵심을 간파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열풍이 불던 시절에 모두가 빅데이터만 하면은 대박을 낼 수 있다고 믿던 그 시절에 바이브 컴퍼니 송기령 부사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데이터나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맥락과 핵심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핵심을 읽어야 하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늘을 난 건 빨간 보자기를 맸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미신적인 학습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디지털 ARS에 대한 미신, 잘못된 오해가 너무 많이 퍼져버린 것 같아요. 많은 오해들 중에서 3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보이는 ARS를 모바일 웹 브라우저로 팝업시키기만 하면은 디지털 ARS다? 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바일 웹 브라우저가 뭔지 잠깐 보시죠. 스마트폰이면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신 크롬 브라우저, 모바일 웹 브라우저예요. 갤럭시 스마트폰이면 기본적으로 다 있는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마찬가지로 모바일 웹 브라우저입니다. 심지어 네이버 앱도 어떤 모바일 웹이든 다 브라우징 할 수 있는 모바일 웹 브라우저입니다. 모바일 웹 브라우저는 화면을 살짝 드래그를 해보시면은 위에 URL 입력창이 보입니다. 이게 보이면은 모바일 웹 브라우저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이는 ARS가 모바일 웹 브라우저 말고 또 어떻게 뜰 수 있느냐? 보이는 ARS 뷰어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윗부분에 URL 주소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ARS라고 적힌 프레임이 있죠. 이게 보이는 ARS 뷰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는 ARS 뷰어로 뜨는 보이는 ARS 서비스는 디지털 ARS가 아닌 거냐? 보이는 ARS 보시는 3개의 고객사 모두가 디지털 ARS예요. 모바일 웹이 아니라 보이는 ARS 뷰어로 떴지만 디지털 ARS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바일 웹 브라우저로 띄우면 다 디지털 ARS고 그게 아니면 디지털 ARS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리고 2번째, 전화를 끊고 화면으로만 보이는 ARS를 제공하면 디지털 ARS다? 공식적으로 디지털 ARS를 최초로 상용 오픈한 게 삼성카드인데요. 자, 삼성카드 디지털 ARS 화면입니다. 자, 윗부분에 초록색 바가 보이시죠? 지금 통화 중이라는 표시입니다. 삼성카드는 디지털 ARS인데 통화가 절대 안 끊어져요. 삼성카드만 예외적으로 그런 걸까요? 작년 11월에 오픈한 삼성화재의 디지털 ARS입니다. 여기도 역시 통화가 끊어지지 않고 디지털 ARS가 제공됩니다. 통화를 끊냐 마냐 하는 것은 디지털 ARS의 핵심이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회사에 맞냐 안 맞냐 하는 수많은 선택 옵션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정보죠. 3번째로 기존의 ARS에 없는 다양한 메뉴와 기능, 풍성한 UI, UX를 제공하면 디지털 ARS다?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다음 중에서 보이는 ARS 화면 디자인을 보고 디지털 ARS일까요? 라고 생각이 되는 고객사를 한번 골라보십시오. 첫 번째가 우리은행 보이는 ARS. 2번째가 코원에너지 보이는 ARS. 3번째가 현대카드 보이는 ARS입니다. 자, 어떤 게 디지털 ARS일까요? 정답은 코원에너지 하나뿐입니다. 보이는 ARS 화면상으로는 우리은행이나 현대카드가 훨씬 더 메뉴도 많고 제공하는 정보도 많고 UI도 마치 앱을 사용하는 듯한 더 디지털스러운 그런 UI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플한 UI의 코어에너지가 오히려 디지털 ARS라는 거죠. UI만 가지고는 디지털 ARS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정보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디지털 ARS의 본질과 핵심은 뭐냐?
디지털 ARS의 본질과 핵심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웹 프라이머리. 웹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보이는 ARS도 웹이잖아. 네. 전통적인 보이는 ARS도 웹 화면을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보이는 ARS에서는 ARS가 주인이에요. 웹은 사용자가 ARS를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거드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자, 고객이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고객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고객은 자기 자동차 안에 편안하게 앉아 있고요. 자기가 자동차를 몰고서 이동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배가 이 고객을 이동시키고 있는 거고 고객은 그 범위를 벗어나질 않아요. 배가 주인인 거고 자동차는 고객에게 좀 더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좌석을 제공하는 역할밖에는 없는 거죠. 자, 웹 화면을 보고 웹 화면을 터치하지만 사실 움직이고 있는 것은 ARS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 ARS는 반대입니다. 디지털 ARS는요, 웹이 주인이고 ARS는 웹을 따라갈 뿐이에요. 나는 분명히 ARS라는 기관차를 탄 줄 알았는데 ARS 기관차가 아니라 웹 기관차로 트랜스폼 되어버리고 ARS는 거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웹을 따라가기만 하더라. 디지털 ARS의 시나리오 주도권이 ARS에서 웹으로 트랜스폼 되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 ARS를 얘기할 때는 항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가 함께 얘기되는 겁니다. 자, 디지털 ARS는 웹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핵심 요소가 바로 간편 인증입니다. ARS를 디지털로 트랜스폼 하겠다면서 모바일 웹을 띄웠는데 진짜 모바일 웹에서 하는 것처럼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한다거나 공인인증서를 요구한다면 이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직 걸음걸이도 못하는 아기한테 100m 달리기를 시키는 거하고 똑같죠. 그건 트랜스폼이 아니고요. 그냥 고객을 디지털이라는 크고 두꺼운 문 앞에다가 데려다 놓기만 하는 것. 그냥 트랜스포트만 시킨 겁니다. 이렇게 간편 인증은 디지털 ARS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카드, 롯데카드, KB카드 같은 신용카드사들이 디지털 ARS를 가장 먼저 도입한 이유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 신용카드사는 카드 비밀번호 4자리라는 아주 효과적인 간편 인증 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가 아닌 경우에는 간편 비밀번호를 새로 등록을 받는다든지 또는 휴대폰 인증을 넣기도 하는데요. 공인 인증이 폐지되고 카카오페이 인증, 네이버 인증 이런 다양한 사설 인증이 확산되면서 비로소 디지털 ARS가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모바일 앱이 시나리오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간편 인증이 적용되어 있는가가 디지털 ARS의 핵심이라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ARS가 정답이냐 하는 건 또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디지털 ARS가 절대적으로 우월하고 과거의 모든 보이는 ARS는 아날로그다, 구시대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데요. 아니요. 둘 다 속성은 디지털입니다. 다만 디지털 ARS가 디지털이라는 이름을 선점했을 뿐이에요. 사실 디지털 ARS라는 명칭조차도 공인이 된 게 아닙니다. 이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건 2018년도에 삼성카드가 최초입니다. 당시에 삼성카드 디지털 채널팀의 수장이던 이인재 부사장이 자기 팀에서 핸들링하고 있던 모바일 웹과 앱을 주인공으로 해서 전혀 새로운 컨셉, 음성 시나리오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웹이 주도권을 잡는 새로운 보이는 ARS를 구축했는데 이 새로운 보이는 ARS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이 뭐냐? 그걸 디지털 채널팀 부서 이름을 따서 디지털 ARS라는 명칭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 ARS의 추라고도 할 수 있는 삼성카드의 보이는 ARS가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보이는 ARS 이용 중에 통화를 계속 유지하는 삼성카드 방식이 있고요. 전화를 끊어버리는 롯데카드 방식의 디지털 ARS가 있습니다. 정답이 있을까요? 방식은 다르지만 중요한 건 저마다의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마이클 웨이드 교수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벤치마킹에 있어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에서 항상 높은 결과를 창출하는 절대적인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내적인 특수성과 외부적인 환경을 수렴하는 작업이 필요할 뿐이다. 한마디로 정답은 없다. 저마다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란 얘기죠. 이 과정을 누가 해나가는 거죠? 저랑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핵심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핵심을 읽는다는 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얻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핵심을 이해하고부터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의 정답이 뭔지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되고요. 어떤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시야, 비전, 인사이트가 열려요. 대표적인 게 디지털 ARS와 채널 이원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전통적인 방식의 보이는 ARS 서비스 화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바일 웹이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음성 ARS 시나리오를 거의 그대로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음성 ARS에 없는 메뉴를 일부 추가할 수는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챗봇 상담 서비스라든지 앱 다운로드라든지 추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음성 ARS 안에서 움직이는 구조예요. 이걸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채널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고요. 그만큼 구축 비용이, 운영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메뉴 하나 넣고 빼는 게 너무 쉬워요. 반면에 디지털 ARS는 음성 시나리오와 분리돼서 음성 시나리오부터 완전히 트랜스폼 되어서 새로운 채널이 따로 구축되고 운영되는 겁니다. 구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얼마쯤 들겠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무조건 그것보다 많이 듭니다. 그냥 웹 SI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디지털 ARS의 핵심을 구현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구축해야만 되는가? 메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웹 SI처럼 새로 구축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KTX가 고속철도를 독점 운영하는 폐해를 완화하고 서울 강남권 주민들이 좀 더 고속철도에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SRT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SRT가 고속철도 사업 시작하면서 철도를 다시 깔았나요? 아니요. 수서부터 천안 아산까지 신설되는 구간만 새로 깔고요. 나머지 노선은 KTX 인프라를 그대로 씁니다. 왜? 왜 다시 안 깔았을까? 낭비니까요. 있는 거 쓰는 게 경제적이니까.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ARS가 아니라 디지털 ARS의 할아버지가 와도 1단계, 2단계 메뉴 트리 구조는 ARS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중복되는 구간까지 구축비가 많이 나오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중복되는 걸 갖다가 같이 활용하는 그런 방식의 하이브리드 디지털 ARS를 만들게 된 거죠. 이렇게 진행하는 곳이 흥국화재 하나생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남들이 찾은 정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나만의 정답을 찾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핵심을 알고 생각해 보면은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어바이어 최규성 전무님을 배웠는데 최 전무님께서 AI 콜봇 얘기를 하시다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콜봇이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사실 ARS도 콜봇이라는 거예요. 고객의 요청을 기계가 처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음성으로 들려준다. ARS가 콜봇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물론 AI 콜봇은 매우 똑똑한 그런 콜봇이고 그거랑 비교했을 때의 ARS는 좀 덜 똑똑하지만 그래도 ARS는 콜봇이 맞다는 거예요. 이 ARS 콜봇이 처리한 결과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이 불편함을 개선한 게 뭐죠? 바로 보이는 ARS입니다. 그럼 AI 콜봇은요? SDT가 추가되었을 뿐이지 좀 더 똑똑한 기계가 처리한 결과를 음성으로 듣는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AI 콜봇 도입하면은 보이는 ARS는 안 해도 돼.
디지털 ARS도 필요 없어 라는 이상한 고정관념이 퍼져 있더라는 겁니다. SK텔레콤 AI 담당자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어요. 자, AI 콜봇을 도입하면 정말 화면이 필요가 없나? 아니, 음성으로 듣는 거 불편하잖아. AI 콜봇을 해도 보이는 ARS, 디지털 ARS는 여전히 필요하잖아. 그래서 SK텔레콤은 AI 콜봇에다가 콜게이트 콜뷰를 적용을 했고요. AI 콜봇이 처리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고객이 STT로 입력한 내용까지 그대로 화면에 표시해서 마치 구글 어시스턴트나 애플 시리의 UI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막상 AI 서비스를 써본 고객들이 만족도가 높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SK텔레콤의 이 서비스를 써본 고객들이 FGI를 해보니까 정말 만족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만의 정답을 다시 한번 찾아낸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고객 가치 창출을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혁신을 하라고 말하죠. 빅데이터, 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ARS를 말합니다. 안타까운 거는 그들 중에 일부는 여러분이 혁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을 오히려 원하지 않고요. 단지 여러분이 그들의 장비와 솔루션을 비싼 값에 사주기를 기대하는 목적이 오히려 더 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들은 여러분이 이 핵심을 더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턴키로 모든 것을 자기들에게 맡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겠다 하고 말합니다. 스탠포드대 경영대학원의 로버트 서튼 교수는 그런 사람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들도 환자에게 치료의 위험과 부작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왜 혁신이라는 것을 고객사에게 판매하는 당신들은 자신들이 파는 혁신의 핵심이 무엇이고 장점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진 단점과 한계에 무엇인지 왜 정확한데 설명하지 않느냐는 거죠. 약은 약사가 조제해야 되고요. 진료는 의사와 상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이는 ARS는 누구와 상담하는 게 맞을까요? 바로 콜게이트입니다. 왜? 콜게이트는 보이는 ARS를 가장 잘 이해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ARS, 디지털 ARS의 핵심을 가장 잘 알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컨설팅 해드릴 수 있는 기업이 콜게이트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 세계 최초로 피처폰 웹 브라우저에서 ARS 전송한 모바일 앱을 띄웠던 날로부터 그리고 2013년 대표번호로 전화를 건 고객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웹 상품 주문 페이지를 연결했던 날을 거쳐서 280여 개 대기업에서 보이는 ARS와 디지털 AR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콜게이트는 여러분의 컨택 센터 안에 함께 해왔습니다. 콜게이트가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남들이 하는 겉모습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여러분 자신만의 정답을 찾고자 하신다면 저희 콜게이트가 여러분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